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CPI의 큰 산을 넘어섰는데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세 부분이 완전히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는 CPI 안도감을 소화를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해서 다행이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간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장에도 어느 정도 맷집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지진의 비유를 하자면 관세 뉴스가 터졌을 때 강도 한 7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면 간밤에는 강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는데요. 3대 지수 종가 상황 보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히려 물가지수에 안도를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반가운 반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조정폭이 깊었던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나스닥 지수 1.2%의 상승이었죠. 17,650포인트 선 부근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와 관련한 뉴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미국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 각각 맞불 조치를 내놨죠.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Today, I am announcing that the government of Canada, following a dollar-for-dollar approach, will be imposing as of 12:01 a.m. tomorrow, March 13th, 2025, 25% reciprocal tariffs on an additional $29.8 billion of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This includes steel products worth $12.6 billion and aluminum products worth $3 billion, as well as additional imported U.S. goods worth $14.2 billion for a total of $29.8 billion. 전날 우리 증시 장중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4월부터 41조 원 규모의 맞불 조치를 내놓겠다. 그리고 간밤에 들려온 소식이죠. 캐나다는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 장중에 흔들림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동력에는 양호하게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 CP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의 상승이었고요. 근원 수치는 0.2%, 3.1% 수준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지난달 수치보다 둔화된 수준이었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도 전부 다 0.1%포인트씩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재가열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켜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연준의 CMA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6월에 연준이 25bp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는 확률이 59.2%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 수치가 52%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이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CPI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프린시펄 자산운용에서는 폭풍 전에 차분한 보고서일 수 있다. 연준은 관세 정책의 명확성을 기다려야 하며 관세가 시행되면 적어도 일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오늘 CPI는 상쾌한 공기였다. 하지만 연준이 즉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 아메리벳 증권에서도 이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페드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오늘 CPI 지표가 고무적이기는 해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소 평가절하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살렸던 주역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였습니다. 각각 6%, 7%대의 급등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부진함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아이폰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를 3일째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최근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점이 투심을 살리는데 기여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가격 인상을 낳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매출을 끌어내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프록터앤갬블, 펩시코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2%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다우지수 하락의 주범으로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들 참 많은 이슈들이 전해졌습니다. 묶어서 확인해 볼 텐데 일단 TSMC,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퀄컴에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날 들려왔습니다. 이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운영하되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과 TSMC가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다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TSMC의 주가 보겠습니다. 3.63%의 플러스권에서 간밤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다 보니까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여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음 주 GTC에서 이뤄질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매수 의견 목표가는 $20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AI 혁명과 관련된 기술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향후 1년, 3년, 5년 안에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큰 성장을 이뤄낼 거라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6.4% 반등한 $115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우리가 정부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곤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형 민간 기업 고객들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월그린스 그리고 하이네켄 등이 포함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호평들이 들려왔죠. 팔란티어의 주가는 7.2% 반등한 $83.65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이슈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테슬라 주가 반등에 기여를 했던 또 하나의 요인,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월요일에 나왔던 의견인데요. 비중 확대 매수 의견과 탑픽에 선정했습니다. 목표가가 $430인데 지금보다 90% 가까운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죠. 이 테슬라를 Embodied AI Compounder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올라운더 AI 강자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6% 급등하면서 이제 $250 선 회복 도전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인텔 소식입니다. 장 마감 후에 들려왔던 속보인데 신임 CEO를 임명했다. 반도체 업계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리프 탄이 이제 인텔의 CEO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리프 탄이라는 인물은 케이던스 디자인즈 시스템즈의 회장 겸 CEO로 역임한 이력이 있고요.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의 주가 정규장에서의 급등 이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2% 가까운 플러스권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우주 관련주 로켓랩의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독일의 레이저 통신 장비 제조사 마이너릭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정부 계약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스태핑 스톤을 밟았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버스로부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인데 이 에어버스의 저궤도 위성에 탑재될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공급한다는 이슈입니다. 로켓랩의 주가 3.4% 반등한 18.43달러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비만약 이슈 두 가지입니다. 이 스위스의 제약사 로슈가 덴마크의 바이오 기업 질랜드 파머와 손을 잡고 비만약 개발에 나섭니다. 총 5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4.3%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비만약 관련주인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반대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비만약 후보물질 생산을 위한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루이스트 측의 긍정적인 평가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는 30달러 선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치네요.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매크로 한판으로 시작합니다. 캐나다가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시행한다라는 소식, 간밤에 또 관세 이슈로 주목해 볼 만하겠고요. EU 역시도 4월부터 우리도 역시 보복 관세 시행하겠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4월은 특히 4월 2일이 매우 빅데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세 이슈를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뉴스 플로우는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캐나다 기준금리 7회 연속으로 25bp 인하했습니다. 2.75%의 기준금리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셧다운 위기에 몰려있는 미국 정부, 민주당 상원이 임시의 별도 예산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조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입찰, 이번 주에 국채 입찰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3개월 내 최저라는 부분에서 입찰이 별로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채가가 높게 형성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은 상당히 견고한 수요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좀 낮게 발표가 되면서 WTI 원유 선물 2% 넘게 오름세 나타냈죠.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기업들 정말 많은 뉴스가 간밤에 쏟아졌습니다. 앞서서 체리낸커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만 TSMC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로봇에 집중을 했던 새로운 AI 모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가 2년 내에 미국의 차량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꾸만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추가 악재 소식은 앞서서 체리낸커가 또 짚어주기도 했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매크로 한판에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폭풍 전야 보고서였다. 아니면 인플레 둔화를 확실히 확인시켜줬던 보고서였다라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2월의 CPI 데이터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 2.9%를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2%로 예상치인 0.3%보다 낮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들여다보죠. CPI와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0.1%포인트가량 밑도는 숫자를 받아들었고요. 확연하게 전달보다 바의 길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을까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연준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지표는 PC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CPI 물가지수 가운데 PCE에 동일하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자,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주거비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월에 0.4%가량으로 발표됐던 것이 이번에는 0.1%포인트가량 내림세 기록을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물가 상승률의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상승분이고요. CPI 가중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덩치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물가를 둔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끈적한 물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주거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CPI, 미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부분은 전기와 가스비, 둔화를 나타냈던 부분은 휘발유, 중고차, 주거비, 교통서비스 부분이었는데요. 계란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란은 월 기준으로 10.4%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에는 얼마나 다가서고 있는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기는 하죠. 확연하게 둔화세를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관세가 변수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지금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 관세가 새로운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이 CPI 보고서만 보고 연준의 판단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요일에 발표가 될 PPI 물가지수와 종합을 해서 연준이 앞으로의 이 경제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CPI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3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입장 자체가 변하진 않을 거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TSMC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더 해보죠. TSMC가 미국 진출을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들여다보시죠. TSMC가 미국 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고객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과 퀄컴이 TSMC로부터 합작법인 참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은 현재 파운드리 투자 부담과 실적 부진으로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사업 주도권이 TSMC를 비롯한 다른 국가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은 심각한 좀 자금난에 특히 파운드리 부분이 심각하게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죠. 자, 이제 TSMC를 둘러싸고 퀄컴과 인텔,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합작하는 거대 미국 파운드리가 형성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지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인텔 파운드리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여기에 퀄컴까지 가세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TSMC가 운영을 담당하되 지분은 50% 이상 보유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인텔의 최근 주가 추이가 얼마나 좀 어려웠는지 인텔의 상황을 좀 반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인텔의 주가고요. 잠깐씩 인텔의 회생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가 반등을 모색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확실한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24년에 인텔 순손실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188억 달러의 순손실액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부문은 자산 가치가 한 1,080억 달러 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인텔의 이사진들은 파운드리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매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인텔의 18A 공정에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TSMC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목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합작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TSMC가 압도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좀 갭이 크기는 하지만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4분기 기준으로 2조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업계를 이렇게 TSMC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고객사를 확보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 내용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법한 소식들로 챙겨왔습니다. 자, 이제 구글도 본격적으로 범용 로봇 개발에 나서는 것인지 그 내용 함께 보시죠.
구글의 AI 조직인 딥마인드가 자사의 주력 AI 모델인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로봇 분야에 중점을 둔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을 발표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더 정교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봇 제조업체들이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글도 본격적으로 다시 로봇 시장에 뛰어들게 된 셈인데요. 시연 영상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구글은 10여 년 전에 8개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놓고 2013년에 지금은 현대차와 함께 합작을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이 부분을 결국에 4년 만에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각을 했던 거고요. 2021년에 산업로봇 부서, 에브리데이 로봇 부서를 출범하기는 했는데 결국에 2023년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서 사업 부서가 폐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앱트로닉을 포함해서 로봇공학 탐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포진이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앞선 뉴스가 로봇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라면 또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스피어X가 발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라고 하고요. 한국천문연구원이 또 참가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도 있었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가 이에 동참을 했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는 뉴스로 마지막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